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도 발생합니다. 쟁점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1차 예방접종자가 12%를 넘었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 공식 유치 신청을 앞두고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테이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엑스포 유치 추진 현황과 전략, 유치 경쟁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부산시의 조직 개편 발표를 놓고 시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방송 연간 기획보도 그린 에너지가 미래다. 오늘도 이어갑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죠. 이 때문에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요. 부산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쟁점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고성이 오가고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금정구 금사회동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둔 갈등입니다. 업체와 주민들 간, 또 주민과 주민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소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국감에 자료가 나왔고 이런데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말이고 마지막 남은 연료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 빨리 그 동네 유치를 해가지고 이 동네 발전에 좀 영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운대구 의회. 이곳에서도 사람들 간 거센 마찰이 발생합니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두고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나뉜 겁니다. 주거지 인근 1.2km 앞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례 없는 일이고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원천무효로 가야 합니다. 후손들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실행돼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돈을 떠나서 관광자원을 떠나서 상생의 길이란 말이죠. 상생의 길.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전까지 벌어지는 등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 지역의 갈등은 모두 올해 들어 벌어진 일. 종류는 다르지만 원인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국가적 의무가 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666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하에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8.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클린 에너지 마스터 플랜, 2020년 제6차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례로 청사포 해상풍력의 경우 준공 1년을 앞두고 사업이 멈춰섰는데 당장 내년 4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43,44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 없던 에너지 발전 방식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것. 주민들이 사업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 중재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실제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주최한 지역에너지계획 평가에서 부산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 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지자체가 바로 현장과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업 초반에서 사업자와 그 주민들 간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예방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 진구 1차 예방 접종자는 4만 3천여 명, 전체 인구 대비 12%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여 명은 2차 예방 접종까지 끝났습니다. 전국 평균 10.5%보다 1.5%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형성 70% 이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이 때문에 연령별 접종 대상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6월 3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연령별 접종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예약과 접종을 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중간에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놓치면 마지막 순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순서대로 예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일상생활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1차 이상 접종자의 가족 모임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도 허용했습니다. 또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일정 부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백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부산 진구 내의 경로당의 문을 열고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산 진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 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에 고삐를 죄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 공식 유치 신청을 앞두고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테이블 토론회를 2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미래 10년 후 부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부산시와 시의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부산상이 등 각계각층이 패널로 참여해 엑스포 유치 추진 현황과 전략, 유치 경쟁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장군이 정관 신도시 인근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청와대와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악취와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크기의 5배로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9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간 오 군수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장 면담 요청이 수차례 거절당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면죄부 행정 소지가 있는 만큼 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 주민 대표들도 다음 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낙동강 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당선 이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경민 부산시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2006년도에 여성가족국하고 복지건강국이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합쳐져 있는 것들이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또 전문적이지 않다.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사회복지 분야하고 여성가족 분야가 조직이 분리되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각각의 영역을 전문성을 확보를 해오면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나 양육이라든지 가족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 분야 쪽은 지금 전체 시의 지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쪼개져야 되고 점점 더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2006년도에 조직을 분리한 것을 지금 2021년도에 다시 통폐합한다는 거는 이건 역행 수준이 아니라 거의 퇴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도 자료도 나왔고요. 저희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애초에 논의 단계에서 서로 조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입니다. 당연히 사전 조율이 되었어야 했고요. 그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이번 부산시에서는 그 과정을 패싱했습니다.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발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지적에 대한 부산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준비하게 되면 시의회 보도 공보실에 나가게 되면 시에서도 어떤 보도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지 이제 한번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그 단계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기자실로 배부되기 직전에 시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서 그 자초 지정을 설명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늦었다. 이것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시의회와 한번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패싱 후에 시의회가 보도 자료로 화답을 하려고 하자 이제 와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뒤늦은 처사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길 바라십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부산시가 개방직으로 임명한 여성가족국장의 자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혹시 그 자리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정말 절대 그게 아니길 바라면서 감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시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요. 행정은 점점 앞으로 전문적이어야 되고 세밀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시는 그것에 대해서 시대상을 인지하시고 추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폐합, 조직의 비대화를 함부로 발표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경민 부산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5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 평가에서 부산의 기초단체 5곳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산진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했는데요. 지금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먼저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두신 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이 54%였는데 부산진구는 압도적으로 높은 80%로 나타났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공약을 구상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발굴하고 선정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그 시민들과 소통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공약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서 공약 이행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공약 이행 평가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 민선 7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점검도 하고 내부 평가도 하고 있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평가위원회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간위원들이 국민의 눈으로 또 그런 시선으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약 사업들 중에 가장 실행이 어려웠던 공약과 또 기억에 남는 공약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교육 분야가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긴 하지만 교육 관련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소소하지만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들자면 쓰레기 봉투 값 인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이 실제로 10리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0리터 쓰레기 봉투 값이 인하됐을 때 굉장히 피부로 뭔가 행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노선 확충과 관련해서도 만족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건의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전달하고 해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부 지역에 이제 노선이 좀 확대되고 신설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거창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절감하는 이런 이 만족도를 높이는 공약들이 가장 필요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행이 어려웠던 공약은 백양터널, 수정터널 통행료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이 몇 차례나 진행됐지만 결렬되어서 공약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산시와 정치권은 끊임없이 협조를 요청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80%고 이제 나머지 20%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공약 이행률 80%라는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나머지 20%를 이행하라는 시민들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20%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의 중소기업청의 자문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신발 e스포츠 산업 특구 지정이 코로나19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특구 지정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을 위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예방과 또 백신 접종으로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도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이었습니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부산국제광고제, 동의대 인문사회과학대학이 광고와 홍보 분야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광고와 홍보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국제광고제 홍보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공익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의대학교 지역 콜라보 센터가 지난 29일 부산 뇌병변 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동의대학교 학과별 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 20명은 장애인들의 혈압과 혈당 측정,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함께 구강관리 교육, 스마트폰 사용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젝트는 동의대 학과 관련 동아리의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뇌병변을 앓는 장애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했는데도 상관들은 묵살과 회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남기면서 그녀는 왜 혼인신고 다음 날 생애 마감을 선택한 것일까요?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외침에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로 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